네, 다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은 주로 과학기술, 정보, 방송,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관계된 기관입니다.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거 또는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 거기에 거의 준하지 않나. 전기를 발명한 거 이런 수준.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.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겠죠.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습니다.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합니다.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또 기회라고 하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하죠.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. 다 똑같이 어렵다. 또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즐겁긴 한데 똑같이 다 쉽다. 그럼 결론이 뭐냐?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로 결국 결판나죠.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쉬웠냐는 사실은 기준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인데 다 똑같죠. 조건은.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. 국제적인 전쟁 위기, 또는 질서의 불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 모든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처하고 있는 거죠.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말 기술 대전환 이것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죠. 어쨌든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. 반발짝 빨리 가느냐 반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.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.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.9%에서 예측치죠. 2.6%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. 내년 성장률 예측이 전 수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.5%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를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죠. 그런데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.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첫째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죠. 사실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&D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습니다.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
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.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.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.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. 우리 부총리님 막 부담 확 되죠? 네, 뭐 부담도 별로 부담이 안, 표정이 별로 부담되는 표정이 아니에요. 네,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잘하고 계세요 지금. 네,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, 이 데이터는 양면이 있죠. 매우 유효한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, 인권과 관련된 또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죠.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십니다.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요. 그런데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하고 보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호도 잘 하면서 활용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려면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죠. 정성과 애정, 실력이 필요하죠.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제 새롭게 구축이 돼서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해드릴 일이 좀 많죠. 저는 그중에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.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? 이게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.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긴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거죠. 오로지 나의 이익, 너의 이익 뭐 이런 것만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이거를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.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.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. 오늘은 오전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여기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매우 특별한 과오 없이 많은 성과들을 내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업무 보고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할까 싶은데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원래 계획된 거와 반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그 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기정보통신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십시오.